16쪽에 3번 과세대상이 나오는데요. 과세대상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세금이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과세대상은 취득세는 15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15개에 해당이 되어야 죄송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이 병이 생기기 전부터 코 흘렸고 기침하고 했으니까. 그럼 15개인데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으로 묶으면 14개, 토지, 건축물로 나누면은 15개가 되는데 우리가 둘, 다섯, 셋, 다섯, 둘, 다섯, 셋, 다섯, 일단 15개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4가지는 뭐 단골 메뉴, 차가 끌고 다니고,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 서 있는 나무예요. 이거지? 민법에서 나무라고 그러면 그룹을 얘기하고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세법은 다 필요 없어. 평생 안 나옵니다. 몇십 년 동안 임목은 하나도 안 나왔어. 우리가 나무를 중개하는 사업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목은 과세 대상이다. 끝.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임목은 살아있는 나무만 취득세 내는 거야. 벌채가 된 원목 있죠? 이거 죽은 나무는 취득세 안 낸다는 것.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 왜 그러냐 하면은 권리 중에서 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세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과목에서 많이 배우죠. 지역권, 지상권, 특허권, 전세권, 임차권 굉장히 많아. 이 많은 권리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 딱 3개뿐이 없다는 것.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얘는 항상 나오잖아. 박스가 주어져요. 시험 출제될 땐. 여러 개 물건을 나열합니다.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광업권 집어넣고 옆에다가 지상권, 지역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다 들어봤던 거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리는 몇 개가 있다? 3개.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이 있다. 이걸 내가 매년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양식, 광어만 드시라고 시험 볼 때까지. 자연산 광어는 드시지 말고 양식, 광어만 드셔라. 근데 양식, 광어 외우면 뭐해?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권리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리는 몇 개뿐이 없다? 3개뿐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권리 아까 설명했죠. 출원이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죠.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권리 주세요. 출원. 그럼 광산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생했다.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느냐? 남의 걸 가져올 때만 과세가 된다. 그럼 남의 걸 가져올 땐 2개가 있죠. 승계취득은 남의 걸 돈 주고 사왔다. 유상승계도 취득세 내. 아버지의 광산을 상속받았다. 무상승계도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원시취득만 면제가 되고 승계취득은 돈 주고 사와도 과세, 공짜로 받아도 과세가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처음에 양식업권이 추가된 다음에도 안 나왔어.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회원권 5개. 이 회원권 5개는요, 사오면 취득세 내, 팔면은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회원권 5개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골프회원권은요,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회원제다 그러면 뭐예요? 시설 좋고 그 다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종합이라는 건 뭡니까?
2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이 있는 것. 뭐 스포렉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뭐 지하에는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여러 개.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5개. 그래서 모두 15개가 있더라. 물건은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유치하게 나온 게 있어요. 참 우리 바보로 알아. 뭐가 나왔냐? 얘가 나왔어. 얘가. 뭐라고 나왔냐?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써 있는 거 읽었는데 왜 고민하고 있어? 다시.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근데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땅하고 건축물을 얘기한다. 끝. 요게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허망하죠? 세법 이런 거야. 기본적인 거. 근데 이렇게 나와도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왜 고민하냐? 주택이 없어서. 그래서 취득세는 주택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예요. 건축물 속에는 불안해서 자꾸 하는 게 용도에 따라 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이 있고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설명합니까? 공장용이 있어요. 용도에 따라. 주거용이다 그러면 주택을 얘기하고 영업용이다 그랬으면은 상가 건물을 얘기하고 공장용이다 그러면 공장을 얘기하죠. 용도에 따라 세법은 3가지가 있어. 따라서 건축물 안에는 주택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뭘 겁을 먹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된 거야. 그런데 그래 어차피 끝장을 내봅시다. 재산세는 달라.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어요. 따로 써서 주택을.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둘로 나눠. 토지, 건축물. 그럼 주택이 없죠? 주택이 없다는 건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야. 주택이. 포함되니까 따로 안 쓴 거야. 근데 재산세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따로따로 써. 그러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돼, 제외돼? 왜?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재산세에서. 재산세에서는 건축물하고 주택을 구분을 해. 그래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고 2개를 합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출문제예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은 포함돼. 그런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제외돼. 왜 그러냐? 따로 안 썼으면 포함된 거고 따로 썼으면 제외가 되는 거지. 용어 이해 가나? 바로 이게 재산세도 나왔고 취득세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야. 내가 미쳤지. 배우지도 않은 재산세 걸 또 미리 설명하니까. 근데 이게 개념이니까 주택이 없어.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주택이 없어. 그럼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거고 주택을 따로 썼어. 그러면 각각 제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공부하시란 얘기야. 그럼 기본적인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닌데 당황할까 봐. 자, 정리할게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토지와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다. 끝! 이러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 뭐가 되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죠. 그럼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사실상의 취득자. 사실상의 취득자. 취득세는 누가 내? 취득자가 내잖아. 여기에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 걷겠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어떨 때만 승계 취득만. 그럼 승계 취득을 했으면 누가 취득세 내? 승계 취득자가 낸다는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건 힌트가 나오잖아.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그랬으면은 조작설비, 부대설비는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요거 항상 똑같이 설명할게요. 작년하고 똑같아.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건물을 갖고 있어. 공터가 있어. 친구를 끌어들여 을을. 야 을아 너 놀고 있다며. 공터 있는데 우리 주유소에 여기다가 터널식 자동 세차장 시설 네가 설치해. 땅 빌려줄게. 그럼 을은 뭐가 되느냐? 5천만 원 들여서 가설을 했어요. 가설 설치했다 이거야. 그런데 부대설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설치하기도 쉽고 철거하기도 쉽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5천만 원 들여 설치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야 이거 적성에 안 맞아 철거하고 고향 내려갈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를 떼어먹힐 수가 있겠죠. 왜? 설치도 쉽고 철거도 쉬우니까. 그래서 부대시설은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세법은 인정을 못해. 그럼 누굴 인정하느냐? 도망가지 못할 주유소 사장이 함께 취득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안 내고 가면 얘한테 걷겠다는 얘기예요. 세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가 도망가도 얘한테 걷겠다. 도망가지 못할 놈한테. 그래서 이 주유소 사정을 뭐라고 그러냐? 주체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주된 건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작설비, 부대설비가 나옵니다. 부대설비는 설치도 쉽고 철거도 쉬우니까 세금 떼어먹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 딴 사람이 설치, 가설했다 하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는 얘기죠. 용어 이해 가세요? 열심히 쓰지 마. 이거 올해 나왔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와요. 아주 그대로 나왔어, 요거대로.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정답인데 이 정답이 지문에 2번 나와요. 한 번 하면 틀릴까 봐 2개 나와. 작년 1년 내내 설명했어. 근데 시험에 똑같이 나온 거란 얘기죠. 주체구조부. 이건 틀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 강의 나가는데 다 합쳐봤다. 이거는 자신 있대. 맨날 지문이 똑같으니까. 주체구조부.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힌트가 나와. 간단히 볼게요. 변경했대. 그럼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죠. 우리가 변경이다 그럼 여기 봐요. 자, 차량의 종류 변경 배웠죠. 토지의 지목 변경. 변경하면은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항상 간주취득이죠.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변경함으로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증가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돼?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변경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당연하죠. 가액이 증가됐으면 네 거니까 네가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 과점주주.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과점주주가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나왔냐? 수입. 수입을 했어. 수입을 했으면은 앞뒤 볼 거 없어요. 꼭 함정을 앞에 집어넣어. 너무 쉬우니까. 사용하거나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고 막 이상한 말 집어넣어. 다 필요 없어. 너무나 답이 간단하니까 앞에다 쓸데없는 거 집어넣는 거야. 함정은 앞에 판다 뒤에 판다? 쓸데없는 거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수입만 보면 돼. 수입을 했어.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수입하는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수입하는 자. 변경,
변경 시점의 소유자. 힌트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냐? 상속. 상속이면은 여러분 이거 배웠죠?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내? 2번.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 누가 내는 거야? 받는 사람이. 그럼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상속인. 여러 명이면 각자 이러면 되겠죠. 일남이가 아파트 받았어. 그럼 아파트는 일남이가 취득자가 되는 거고, 이남이가 상가 건물 받아서 그럼 건물은 이남이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상속, 상속인.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나왔어. 조합이 취득을 했대. 조합이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조합이 취득자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자, 뭐가 나오냐? 조합원 용이다. 이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이 취득했어. 그럼 조합이 내야 돼. 그럼 시험에 재미가 없으니까 조합이 취득했지만 조합원용으로 샀어. 그럼 누가 취득자가 돼?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조합원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누가 취득자가 돼?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이 샀으면 둘 중에 하나야. 조합원용이면 조합원, 조합원용이 아니면 조합. 시험엔 조합원용 위주로 나오죠. 이렇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얘도 힌트가 나와. 시설 대여. 시설 대여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렌탈, 리스 산업이 되겠죠. 우리 어렵게 하지 말어. 이거예요. 이거.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해요. 렌터카 사업을 하면 뭐야? 차를 사다가 빌려줘야죠. 이게 시설 대여비야. 그럼 이 차의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렌터카 회사에서 취득하고 취득세 내고 그 다음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대여라는 힌트가 나와.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시설 대여업자. 이런 게 시험 문제. 이걸 1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사람이 아니지. 다시 또 해? 지겨워 죽겠어. 부대시설 주체구조부. 변경 시점의 소유자. 수입하는 자. 계속해야 돼? 상속인. 오케이? 시설대여업자. 이게 시험 작년에 1년 내내 했더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취득대금 지급하는 자는 이거예요. 기계나 차를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다. 우리가 취득세는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명의랑도 관계가 없는 거야. 실제로 누가 돈 줬냐 이거지. 그럼 이건 뭐냐? 내가 건설 중장비 기계 또는 덤프 트럭을 샀어요. 혼자 영업이 힘들어. 그래서 건설업체에다 명의를 등록해놔요. 그리고 일거리 따서 수수료 내가 주겠죠. 그럼 이 덤프 트럭은 누가 취득자야? 나야. 그럼 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덤프 트럭 비싸니까 할부로 사. 그럼 할부 계약서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매달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봐라. 명의가 현대건설로 돼 있지만 차값 내가 내잖냐. 그러니까 내가 취득자다. 그럼 나를 뭐라 그러냐?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읽어보면 기계장비나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계약서라든가 세금계산서에 비추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됐다. 말이 어려워. 내 차야 내 차. 입증을 하면 내가 취득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어? 요거 이제 어떤 거 말을 드냐 하면은 지입차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전세버스 사가지고 여행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 12는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지금 알아두면 편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나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누구야? 와이프가 되든 남편이 되든 하겠죠.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은 뭐냐? 직계존속, 나의 부모님. 여기서 알아두세요. 옛날에는 나의 부모님만 됐다가 이제는 배우자 부모님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다 그러면 나랑 같이 모시고 있는 나의 부모님도 되고 장인 장모님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속, 자녀들도 똑같아요. 요즘 재혼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의 자식도 되고 배우자가 데려온 자식도 해당이 된다는 것. 쉬운 말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뜻은 오늘만 하면 돼. 여러분이 알아둘 건 뭐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나왔다. 그러면 같은 집에 살아, 다른 집에 살아? 여러분 개인 사정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이건 세법상이야. 왜 겁을 먹고 갑자기 경적 이러고 있어? 엔지 다시 물어볼게. 배우자랑 너무 심한 말 물어본 것 같아. 몇몇 사람 들켰어 나한테. 그럼 배우자는 같은 집에 살아, 따로 살아? 그거 봐, 자신 없잖아 지금. 짠하다. 그냥 열심히 살아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뭔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세법상 배우자는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같은 집에 살면 가족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 동거래 안 하는 걸로 봐. 그래서 원칙이 뭐가 된다? 증여, 무상이야. 이건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배우자가 나왔다. 그럼 원칙은 무조건 증여야. 무상, 공짜야, 공짜.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끼리는 손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닌데 가족끼리는 돈거래 안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입증, 증명이 됐어. 가족끼리인데 입증이 됐다, 증명이 됐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교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죠. 자, 아버지가 아파트가 있어. 아버지? 그냥 배우자 해. 남편이 아파트가 있어. 배우자, 부인이 상가 건물이 있어.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서로 맞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몇 년 전에는 교환이 엄청나게 유행된 적이 있어요. 전원주택 붐 있을 때.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하고 양평에 전원주택 가진 사람하고 교환을 하는 게 굉장히 한때 유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텔이 막 잘 될 때죠. 팔당댐 이쪽에 모텔. 또 얘기 잘못한 것 같아. 그 모텔이 유행이니까 상가 건물 도심지에 갖고 있던 거랑 모텔이랑 서로 교환한 거. 그래서 교환한 경우가 굉장히 유행일 때가 있어. 몇 년에 한 번씩 유행입니다. 이럴 때 누가 돈 많이 벌어? 부동산보다도 세무사가 많이들 벌었어요. 세금 관리가 자주 일어나니까. 법무사하고. 물론 공인중개사는 당연하죠. 연결시켜주면 돈 버는 거니까. 자, 교환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남편의 아파트 명의로 등기가 돼 있겠죠. 요거는 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서로 등기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등기 이전 될 거 아니야? 명의를 바꾸면 등기 이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들어오고 이건 나가는 게 입증돼야 안 돼요? 입증되니까 얘는 무조건 교환이 나오면 유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교환의 뜻 이해가요? 등기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바꾸면 흔적이 남어 안 남어? 남은 거야. 내 명의를 남편 명의로 주고 남편 명의를 내 걸로 이전하면은 입증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등기 이름이 바뀌었네, 명의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유상으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왔다. 그럼 입증, 증명이 있나 없나 봐. 없으면 무상이야. 있으면 유상이고. 오늘은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 취득세 배웠지만 나중에는 이전이 되는 양도에 대해서 똑같이 배웁니다. 양도도 똑같아요. 오늘 미리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와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똑같다는 것은 우리 한번 볼게요. 이거죠. 얘는 두 개를 동시에 할게요. 아버지가 있어. 상가 건물이 10억짜리야. 이걸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어. 근데 너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7억을. 올해도 10억, 7억 금액을 똑같이 10달 설명할 거야. 작년에도 1년 동안 똑같이 했어. 그러면 아들을 불러서 야 아들아, 아버지 건물 너한테 증여 공짜로 줄게. 근데 증여세 부담이 크니까 아버지 빚을 네가 갚아라. 아버지 빚을 갚아라. 즉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해 준다는 조건부로 공짜로 줬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가 되죠. 이 부담부 증여는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사회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면 뭐야? 오늘 집값이 제일 싼 거야. 그럼 쌀 때 증여하자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도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때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상담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세금은 이거야. 가족끼리. 가족끼리 부담부 증여는요, 가족끼리 많이 일어나. 배우자 직계존비소. 왜냐하면은 증여의 뜻이 뭐예요? 증여가 뭐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 이걸 증여 모르면 안 되잖아. 상속은 뭐예요? 죽어서. 같은 표현도 꼭 죽어서가 뭐야?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증여는 살아생전에 못 져라고. 나보고 알아들으라 이게야? 여러분 대답 참 편해요. 상속, 죽어서. 증여, 살아서. 아주 편하게 살아.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럼 공짜로 모르는 사람 막 뛰어가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횡단보도 갔는데 너 나 알아? 몰라. 알았어. 나 여기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인데 등기부 등본 주면서 야 이거 너 가져가. 등기 권리증 주면서. 이래요? 증여는 항상 증여자가 들어가면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끼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체적이죠. 할 때는 그럼 뭐가 유리하냐? 항상 상담 물어보는 게 완전 증여가 좋습니까? 부담부 증여가 좋습니까? 상속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그 다음 매매로 하는 게 좋습니까? 네 가지 상담이 제일 많아. 정답은 뭐가 유리할까? 그때 달라요. 경기에 따라서. 집값이 급상해. 그럼 뭐가 날까? 부담부 증여 제일 좋아요. 집값이 급하락했다. 그럼 뭐가 좋을까? 그냥 증여가 좋고 부담부 증여도 좋아요. 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떨어질 거 매매하면 아깝잖아. 집값이 막 떨어져. 팔자니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값이 급상승해. 그럼 지금이 제일 쌀 때니까 증여세를 조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그냥 꾸준해요. 자식이 또 매매가 집값이 급등해 똑같아. 집값이 막 올라가. 근데 자식이 어떻게 된다? 소득이 있어. 그러면 매매로 처리하는 게 쌀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거 끝까지 버티고 있을 거야. 평생 살 거야. 상속이 좋아. 그때는 제일 불리해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가격이. 그럼 상속이 됐을 때 20년 뒤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럼 상속세로 많이 뺏긴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상속이 최고로 쳤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꼭 갖고 있어 대접받는다고. 근데 이제 세월이 변해서 상속이 제일 불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상으로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가족끼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올해 합격했어. 그래갖고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이 많이 벌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부동산 많이 사지 말고 현찰 많이 갖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들이 오면은 용돈을 줘. 칼같이 매주마다 옵니다. 어떤 때는 더블 뛰기도 해요. 좋잖아? 그럼 나중에 세금도 어느 정도 회피할 수도 있고. 난 이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해요. 살아생전까지 가져갈 게 아니니까 어차피 줄 거면은 세금 걱정 덜하고, 물론 이제 이걸 계좌이체하면 안 되니까 현찰로 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2번 오면 곱빼기다. 3번 온다고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있는 동안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것도 돈의 힘이지만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우받으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자식들 믿고 한꺼번에 전 재산을 다 줬더니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한다는 거. 큰 소리 진짜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옆집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와. 그것도 올 때 그냥 오겠어?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왜? 갈 때 더 많이 받아가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요. 노노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올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를 본다면. 자, 부담부 증여다 그랬으면은 쌍방감. 제일 먼저 부담부 증여의 뜻은 이해해야죠. 그러면 이제 쌍방향이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빚 갚을 필요 없죠. 따라서 주는 사람은 7억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증여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돈 받고 파는 거야, 7억에. 그럼 받는 사람 입장은 7억에 대해서 7억의 채무는 갚기로 인수했죠. 그럼 7억 주고 산 거야. 그럼 7억은 뭐가 된다? 유상으로 보는 거고 7억 주고 10억짜리 받아왔으니까 3억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공짜로 받았다. 뭐가 된다? 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때는 얘가 나오고 양도 때도 얘가 나오고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이 2가지가 끝이에요. 시험 때까지.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해서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은 채무냐 채무를 제외한 거냐 이게 시험 찾는 요령이야. 부담부 증여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부담부 증여 채무냐 아니냐. 채무다 그러면 7억. 7억은 유상으로 본다. 내가 갚은 거니까. 채무를 제외한 3억은 뭐가 된다? 무상으로 본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넌 누구냐? 부담부 증여. 뭐에 관한 거냐? 채무. 그러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채무 상당,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시험에는 채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채무 제외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채무 상당, 그 다음 유상. 요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재산은요, 오늘 배우고 재산세 때 또 배웁니다. 신탁 끝장을 내볼게요. 여기 보세요. 신탁. 자, 우리가 신탁이다 그러면 요겁니다. 어이구. 신탁이다 그랬으면 신탁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10억. 갑이 건물을 샀는데 처음 산 거야. 따라서 관리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몰라. 힘들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야, 을아, 나 건물이 있는데 처음 산 거라서 관리하기 힘들어. 네가 3년만 관리 좀 해줘. 수수료 넉넉히 줄게. 이걸 신탁계약, 요 건물이 신탁재산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부탁을 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위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죠? 수탁자가 되죠. 이럴 경우에 취득세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되죠? 위탁자가 내는 거예요. 왜? 위탁자 거니까. 그런 다음에 관리하기 편하라고 일단 이전 등기를 해줘요. 을한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얘 거니까 얘가 취득세 내. 그럼 이름만 얘한테 넘겨줘. 왜? 관리하기 편하라고. 그럼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죠.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누구 거야? 위탁자 거니까 재산세도 위탁자가 내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재산세는 수탁자가 내기로 세법이 됐다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탁재산이 나오면 편해졌어. 무조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야. 취득세 누가 낸다? 위탁자. 재산세 누가 낸다? 위탁자. 재산세 또 배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위탁자인데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 처음으로 나온 지문이 요거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 한 번도 안 배웠어. 대한민국 세법책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처음 나왔어. 여기서 명심해요. 안 나오다가 여기서 안 배웠던 거 여러분이 처음 나왔을 땐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몇십 년 동안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왔다. 요거는 상식으로 접근해. 지문의 뜻만 이해하면 편해. 자, 봐. 처음으로 이 말이 나왔어. 해석을 해보자. 위탁자가 주인이죠, 주인. 그런데 지위가 이전이 됐대. 그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야. 몇십 년 만에. 강의도 나 안 해줬어. 처음 나왔는데 맞았어. 뭐냐? 위탁자가 주인인데 주인의 지위가 이전됐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매매했다는 얘기야. 얘한테 신탁 맡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팔았다 이거죠. 그럼 얘는 옛날 주인 위탁자, 얘는 새 주인 누가 된다? 신위탁자가 되겠죠. 이게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가 됐으니까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문 이해 가나요? 이렇게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지문이 처음 나왔어. 30년 동안에. 20몇 년 동안에. 그러면 해석을 해.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 위탁자가 바뀌었네. 그럼 매매가 됐네. 매매가 됐으면 먼저 위탁자는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새로운 위탁자가 새 주인이야. 새 주인은 샀으니까 취득세 내는 거죠. 해서 새로운 위탁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나온 지문이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해봐요. 그럼 답 누구든지 찾아. 상식선에 접근하면 돼. 여러분도 이런 안 나오다가 안 배운 게 지문 나오면 찾을 수 있을까? 답 찾는 거 쉬워요. 왜? 지문 5개가 있다. 그러면 다 몰라도 답 찾게끔 나오는 거니까. 낯선 게 나왔을 때. 이번 시험도 그랬어요. 작년 시험도. 낯선 지문이 몇 개 나왔어. 양도에서. 그렇지만 속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저 강의할 때 해줄 겁니다. 그거 보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 5개 지문 다 몰라도 답 찾는 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뭐야? 5개 다 알라고 하니까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찍는데 틀리는 거지. 5개 지문 다 몰라도 돼. 답 찾는 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다 아는 문제만 나오길 기다린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공법 40문제 다 아는 걸로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귀신이야, 귀신.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만 5개 지문을 다 몰라도 답 찾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대표적 이런 거. 처음 나오는 지문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좀 어렵나? 위탁자 지위 이전이란 말이 좀 어렵나? 어려우면 3번.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정원시설이 나옵니다. 정원, 뭐 다 알겠죠? 부속시설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도 있나? 저기 그 퇴계원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전철 타고 오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조형물이 막 큰 게 2개가 있고 그런데. 됐어요. 서울 도심지에 종로 같은 데 가면 뭐예요? 높은 건물 앞에 사람 모형으로 해서 크게 쇠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됐어. 이거 어려워. 그럼 정원만 정원. 정원이라는 건 2가지가 있어. 지문이 길어. 요거예요. 정원은 2가지. 자, 여기다 해볼게. 정원을 만드는데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
땅이 허전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정원시설을 꾸몄어. 좋아져, 나빠져? 뭐가 좋아져? 땅이 좋아지는 거지.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땅 가격이 증가가 되니까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야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좋은 거지. 왜? 땅값이 올라가니까.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 오케이? 허전해. 그래서 여기에다 건축물을 지었어. 30층짜리를. 건축물을 지면서 그냥 있으면 허전하니까 이 앞에다가 사람 모형을 만들어 놨어. 에이, 됐어. 그림 그리기 힘들어. 정원시설 앞에다 꾸며놨어. 건물을 지면서 정원을 같이 만든 거야. 그러면 일단 건축물을 지면서 정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조형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건축물이 좋아지겠죠? 이럴 때는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가 되는 거야. 땅은 그대로야. 건물 지면서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누가? 건축물 소유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취득자. 얘는 왜 소유자고 얘는 취득자라는 이름 쓰느냐?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다 그랬으면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을 소유자라고 그래. 그럼 취득자인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취득이라는 건 언제 취득한 거야? 지금 한 거야. 지금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의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취득자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서는 뭐가 돼? 소유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 거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고. 이렇게 구별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걸 갖다가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취득자고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땅 옛날부터 갖고 있었구나. 그럼 소유자고. 이번에 건축물을 지었구나. 그럼 취득자가 되는 거고. 해서 정원시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처음 나온 거야. 얘도 얘랑 똑같아. 근데 이걸 맞춘 사람 많았어. 왜 그러냐? 땅에다가 정원을 했으면 토지 소유자고, 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정원을 만들었으니까 건축물 취득자가 된다는 얘기죠. 좀 요령으로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까? 정원시설을 누가 만들었냐? 맨 땅에다. 그럼 토지 소유자. 아니야, 이번에 건물을 지면서 만들었어. 그럼 건축물 취득자가 되겠죠. 안 나오다가 처음 교재에 하나도 없던 게 이게 나온 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오래간만에 나온 거 있죠? 몇십 년 만에. 이거 한 번 나오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잘 안 나와. 왜냐하면 나오던 게 나오는 거지, 안 나오다가 나온 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면은, 근데 기출문제도 그냥 외우갖고 하면은 다음에 또 틀려. 이렇게 단어의 뜻을 알면 됩니다. 단어 좀 뜻 알면 좀 낫지 않을까?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면 뭐야? 다음에 그 문제 나올 때 컨디션 나쁘면 또 틀려요. 외웠으니까. 외우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답이 나오잖아. 정원시설 만들었네? 어디다 만들었대? 토지에. 그럼 토지. 이번에 건물 지면서. 그럼 건축. 그냥 처음 나오는 걸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평상시 잘 안 나오던 지문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중이 적은 거니까 단어 상식선에서 접근하면은 답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항상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지선다. 다 몰라도 답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커가지고 5개를 다 완전히 알아야 될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지. 절대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뒤틀리게 나오는 문제가 기출문제니까. 항상 한두 문제는 변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나머지 12개, 13개, 14개 정도는 기존에 했던 것만 이해를 하면 다 풀려요. 나머지는 이런 단어들이니까.
해서 정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다 있냐? 맨 땅에 있냐? 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을 치면서 그러면 건축물 취득자가 되겠죠. 여기 538조까지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나왔는데 취득 시기에 관한 것은 올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것들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요것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